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드라마의 대본입니다. 이걸 먼저 기억해야 되겠고요. 드라마의 대본은 상위 갈래 개념으로 치면 극갈래에 속합니다. 자, 극갈래의 특성과 방법을 이해해야지만 되겠는데요. 문제에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극갈래는 시곡이나 시나리오 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시곡은 연극의 대본이고요.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죠. 기본적으로 연극, 영화, 드라마의 대본은 소설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극갈래가 서사갈래와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들을 먼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서사갈래의 공통점은, 자, 이거 뽑아서 메모를 하세요. 공통점은 갈등. 자, 인물, 사건, 갈등. 인물과 사건과, 자, 배경을 기본 요소로 하면서 갈등을 중심으로 형상화된다는 점. 자, 이게 공통점입니다. 우리 영화나 연극 혹은 드라마를 보게 되면 등장인물이 있고 사건이 벌어지면서 갈등이 벌어지죠. 자, 소설도, 즉 서사갈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공통점이 그것이고요. 자, 차이점은 어떤 것이냐면, 자, 소설 같은 경우는, 자, 소설 뽑아볼게요. 서사갈래, 즉 소설은 인물들이 벌이는 사건을 서술자라는 존재가,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해 줍니다. 즉 작가의 개입이 있는 거죠. 작가의 대리인인 서술자가 사건을 대신 전달해 줍니다. 자, 반면에 극갈래는 무대 위에서 인물들이 직접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연기로 전달합니다. 즉 서술자, 즉 작가가 없다는 점,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고 작가의 개입이 없다는 점이 극갈래의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소단원 안내에 메모되어 있는 걸 조금 참고해 볼게요. 극갈래는 공연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연극은 무대의 상연을 전제로 하고요. 자, 희곡은, 자,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영상으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상영을 전제합니다. 자, 그런 것들도 기본적인 특징으로 알아둬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극갈래 특징을 몇 가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현재, 항상 사건이 현재화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성의 문학이라고 하기도 해요. 사건이 늘 현재화되어 있다 라고 하는 점. 자, 그 다음에 극갈래 중에서 일단 여기 시나리오 그리고 희곡의 차이점을 조금만 볼게요. 시나리오는 등장인물 수와, 자, 공간 배경 혹은 장면의 제약이 좀 적습니다. 자, 반면에 희곡은 무대 위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무대 위에 무대를 세팅하고 등장인물들이 의상을 갈아입거나, 자,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장인물 수에 제약이 있습니다. 등장인물 수와 공간 배경, 장면의 제약이 큽니다. 이 제약이 가장 크죠. 무대 위에서 등장인물들 막 50명 이렇게 올라갈 수 없죠. 뭐 기껏해야 많이 올라면 한 5명? 정말 많이 올라면 10명쯤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 공간을 바꿀 때에도 장면을 바꿀 때에도 무대 장치 세팅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희곡이 제약이 가장 크고요. 시나리오는 그것보다는 제약이 적겠습니다. 제약이 적어요. 가장 크고 그리고 서사관에는 제약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 등장인물 수, 장면 전환에 제약이 전혀 없죠. 그냥 쓰면 되니까. 자, 그런 점에서 특징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시나리오는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나리오의 단위가 자, 장면입니다. 장면. 그래서 우리가 씬 이렇게 샵으로 되어 있는 기호를 사용하는데 자, 장면을 단위로 해서 시나리오가 쓰여지죠. 자, 반면에 극갈래 희곡의 단위는 막과 1막 1장, 1막 2장. 자, 이렇게 막과 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자, 이런 갈래적 특징이 꼭 한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자, 내용이 일단 제목 속에 이별이라는 어떤 아픈 소재가 들어있네요. 자, 다 알다시피 가족 간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이별을 그리고 있죠. 드라마의 대본입니다. 아마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보여주셨을 것 같은데, 자, 유명한 노희경, 요새 그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지금 하고 끝났나요?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감동적인 가족 드라마를 많이 이렇게 쓰는 그런 작가이죠. 자, 등장인물 여기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자, 인인은 50대 가정주부인데 남편 정철이 의사입니다. 퇴직하면 교회에서 이제 살려고 전원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어느 날 통증 때문에 진료받으러 갔다 자궁암 말기. 아이고, 알게 됐죠. 자, 정철은 자신이 의사임에도 아내의 말을 흘려들은 그것에 대한 자책을 피할 수가 없죠. 자, 수술을 했지만 병세는 악화되고 자, 죽음을 예상하고 죽음 이유를 걱정합니다. 자, 특히 자신이 죽으면 시어머니를 누가 돌봐주나. 자, 시어머니는 지금 치매에 걸린 분이죠. 치매에 걸려 있습니다. 자신보다 치매에 걸리신 자기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는 이 드라마의 대본 시나리오가 이제 51번이니까 굉장히 뒤에, 그죠? 한참 뒤쪽이네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장면 번호, S샵을 씬 넘버의 약자입니다. 씬 넘버의 약자, 장면 번호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시나리오의 단위입니다. 시나리오의 단위 하나로 같은 인물이 동일한 시간과 공간, 자, 하나의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고, 예컨대 화장실 안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주어지고요. 그 공간 안에서 자, 인이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두 인물이 지금 어떤 말을 주고받고 사건을 지금 통과하고 있죠. 장면 번호들을 기억해 둡시다. 자, 우리가 이거를 지시문이라고 하죠. 지시문. 자, 자기의 시어머니가 변기 위에 앉아서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있습니다. 할머니 눈을 보며 마음 아픈 것을 참고 좋아요. 왜 마음 아프니까 자신이 암으로 죽게 되면 보살펴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 남편은
그죠? 시어머니가 보살피기가 어렵죠. 또 자, 할머니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치매에 걸리신 분인데 자, 말이 없습니다. 개운하지? 자, 새 옷을 갈아입을 몸이 상쾌한지를 묻고 있네요. 자, 인이의 눈을 보고 있습니다. 정신이 들었는지 인이의 마음을 알 것 같아. 자, 치매 걸리신 분들도 순간적으로 정신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정신이 들었는지 마음을 알 것 같다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눈물을 참고, 자, 이렇게 입으니까 꼭 새색시 같네. 차마 눈은 못 보고, 자, 나 먼저 가 있을게 빨리 따라와.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에게 하기에는 예의가 아닌 말이죠. 자, 근데 눈은 보지 못하고 차마 미안해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아서 보살핌 없이 그냥 지낸다고 한다면 치매 걸린 분들은 훨씬 더 삶이 더 얼마나 힘들고 더 비극적인 상황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자, 빨리 돌아가시는 게 더 낫다 생각을 하고 있네요. 싸우다 정든다고 나 어머니랑 좀 많이 들었어. 자, 아무튼 친정 어머니 먼저 가시고 애들 아비 자기 남편을 가르치고 남편이 이제 의사 공부 고시 공부하니까 객지 생활할 때 자, 애들도 없고 외롭고 그럴 때 어머니가 내 옆에 있었다. 난 밉다고 뭐 인도는 시집살이라는 걸 시켰죠.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켰지만 그래도 자기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좋아하시는 거 아꼈다가 죽어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젠 기억도 하나도 안 나지? 자, 이렇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91쪽. 자, 그때 이제 밖에서 가을 켜보겠습니다. 자, 밖에서 엄마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갑자기 새로운 인물. 아까 화장실 안에 이니와 시어머니 둘만 있었는데, 자, 지금 갑자기 연수가 등장했습니다. 연수는 딸이죠. 근데 여기 앞에 이펙트라고 효과음, 이펙트 약자인 대문자 2에 점이 이렇게 약자로 찍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화장실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자, 현재 지금 장면은 화장실 아니지 않습니까? 화장실 안에 두 인물이 있는데, 자, 이 이펙트는 화면 밖에서 들리는 거죠. 화장실 밖에서 소리가 혹은 대사가 들릴 때 하는 효과를 가리키는 이 시나리오 전문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효과음이라는 사실을 알아두고 화면 안이 아니고 화면 밖, 그러니까 현재 장면이 화장실 안이 아니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때 연수가 장면 안에 등장하는 게 아니고 소리로만 들리는 거죠. 갑자기 버럭 밖에 들어 저리 가이나. 아이고 갑자기 욱지거리를 해대고 있네요. 자, 치매에 걸리신 분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죠. 자, 어머니 아까 미안해 내 마음 알죠? 자, 눈물이 나는 것을 참습니다. 할머니. 자, 밖에 대고 인연아. 이 밖은 자, 인연 대상이 인이가 아니고요. 자기 며느리가 아니고 밖에 있는 손주. 자, 연수를 가리켜서 인연이라고 저리 가. 여기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내가 갈 테니까 따라오라는 그런 말,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걸 아직 자, 밖에 있는 딸 연수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저리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할머니는 눈물이 나는 걸 찾습니다. 지금 정신이 돌아왔네요. 정신이 돌아와서 잠깐 돌아온 상태에서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울며 이런 말 하는 거 아닌데 정신 드실 때 혀라도 깨물어. 자, 죽음을 선택하라는 말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죠.
아범이랑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자, 기다릴게. 아이고 어머니 울면서 솔직한 마음을 전하면서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오른쪽에 보십시오. 자습서를 들고 있는 친구들 날개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를 걱정하고 있는데, 자, 치매 걸린 할머니, 여기 시어머니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시어머니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아들, 딸, 자, 모두, 자, 아들 정수, 그리고 딸 연수, 온 식구가 다 고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면이 끝나고요. 장면이 51번에서 훅 건너뛰어서 59번으로 장면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보통 이 장면 번호는 장소를 보통 제시해 주고요. 장소.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시문 속에 인물이 제시가 되고 있네요. 자, 인희가 외출복 차림으로 힘들게 앉아 있습니다. 자, 이제 병이 좀 깊어진 거죠. 말기라고 한다면 암은 더 이상 손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정철이 넥타이를 매죠. 어디 가는데? 좋은데, 그냥 쉬고 싶은데, 자, 정철이 가려고 하는 것은, 자, 전원주택, 자, 은퇴한 다음에 같이 지내려고 했던 전원주택을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응? 자, 쉬고 싶다며? 자, 가보자. 자, 어딜 가려는가? 한번 가보지 뭐. 할 맛이 뭐하나 잠깐 들여다보고, 자, 자기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힘들게 일어납니다. 자기 아내가. 자, 그걸 보고 있는 남편 정철의 마음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네요. 자, 지금 외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자, 할머니 방에 가서 손을 잡고 쪼그리고 앉아서 말을 건넵니다. 자, 어머니, 나 아범은 자기 남편을 가리키는 거죠. 좋은데 데려가는데 힘들어 안 가고 싶기도 한데 가보려고 해. 그냥 이 집이 조금 무섭네. 불안한 마음이 있죠. 정 때리고 그러는지 자, 소란 피우지 말고 있어요. 자신이 없을 때 할머니가 이제 잘 지내기를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 정신이 돌아왔네. 잠깐.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손을 세게 한번 꼭 쥐고 나 가요. 가. 자, 왠지 이 이별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마도 마지막 이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장면이죠. 자, 며느리 인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고 짐짓 일부러 짐짓 일부러 밝게 네 갈게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떠납니다. 자, 마지막 장면일 수 있는데 그걸 예감하면서도 너무 슬프게 울며 마음이 더 찢어지기 때문에 일단 절제하면서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인사인 거죠. 자, 일단 마지막 치매인 할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마지막 이별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좀 지나서 63번 장면 차 안입니다. 자, 정수는 재수생 아들이죠. 자, 아들 정수는 창밖으로 시선을 외면합니다. 왜? 엄마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슬픈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자, 아들의 손을 잡고 뒷거울로 연수를 마냥 보고 있습니다. 자, 앞에 연수가 있습니다. 정철 역시 뒷거울로 인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차 안에서 이 가족들이 서로 애틋함을 느끼고 있죠. 특히 인희가 자, 가족의 얼굴, 정수, 연수, 자, 이렇게 서로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자, 차를 타고 이제 전원주택으로 갑니다. 자, 전원주택 앞 연수의 차가 아마 또 딸의 차를 타고 아마 가게 된 거죠. 같습니다.
주택 앞에 차가 서고 이제 내리기 직전인데 이 차 안에서 이제 이별을 하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자, 왜 하필 이별 장면을 차 안으로 했을까? 차에 밖에 내려가지고 마당 같은 데에서 할 수도 있는데 차 안을 공간으로 설정을 해서 등장인물들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작가의 의도가 느껴지는 공간 설정이 되겠습니다. 연수가 딸이 자기 아빠의 안전띠를 풀어주고 몸을 뒤로 돌려 인이를 봅니다. 다 왔어요. 깜빡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여긴 우리 집이잖아. 자, 이때 우리 집은 살림집이 아니라 전원주택집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연수랑 대충 정리했어. 들어가자. 마음이 짠해져 집을 한번 본다. 자, 노후에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자 해서 지었던 집인데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왔기 때문에 마음이 짠해지고 슬플 수밖에 없죠. 자, 아들 정수는 눈물을 참으며 창밖만 바라봅니다. 자, 인이를 보면 눈물이 날까봐, 자기 엄마를 보면 눈물이 날까봐서 시선을 피하는 거죠.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엄마 인이는 아들의 손을 잡고 정수야 엄마 봐야지. 자, 힘들게 고개를 돌리긴 합니다. 차마 못 보고 다시 숙여요. 자, 엄마 인이는 마음을 참고 정수의 난방 단추, 자, 웃돌이 단추를 모두 채워줍니다.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사소하지만 따뜻한 애정을 담은 행동이 되겠네요. 엄마 내일이라도 다 쉬었다 싶으면 갈게. 울어? 고개를 젓는다. 울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표정으로. 자, 인이 장난처럼 밝게. 정수야, 나 누구야? 응? 장난치면서 밝게 말하죠. 아들 정수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밝은 어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 정수는 고개를 들고 눈을 부릅떠 눈물을 참고 아이처럼 엄마하고 부릅니다. 나 누구야? 당연히 엄마죠. 아마도 이 인이 엄마는 자기 아들에게 엄마라는 호칭을 한번 마지막으로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불러봐. 엄마,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네요. 자, 이 장면을 지금 보니까 정수, 아들 정수와의 이별, 아들과의 이별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죠. 아까 집을 떠나기 전에는 자기 시어머니와의 이별을 했고 이제 차 안에서 아들과 이별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수야, 너 다 잊어버려도 엄마 얼굴도 웃음도 다 잊어버려도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은 잊으면 안 돼. 자, 엄마라는 존재로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네요. 자, 나는 너의 엄마였다 라는 거죠. 자, 참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 정수가 힘들게 끄덕입니다. 자기 엄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로 약속을 하죠. 그리고서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빼서 정수의 손에 쥐어주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너희 마누라에게 전해달라고. 아들 정수가 결혼할 즈음에는 자기가 아마 죽고 없을 거기 때문에 자, 미리 반지를 건네주고 있네요. 마지막 선물입니다. 자, 정수는 말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잊어먹을까봐 그래. 아무리 뒤져봐도 엄마가 이거밖에 줄 게 없다. 자, 이 번지는 아들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겠죠. 정수 앙다 물고 웁니다. 참고 있었는데 반지를 주니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자, 정수를 떼어내고 창가로 얼굴을 돌려 자기도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잠깐 내려라. 누나하고 할 얘기가 있어. 아들을 내리게 하고 차 안에 운전을 하고 왔던 자기 딸 연수와 말을 이어갑니다.
연수야, 엄마가 아무래도 곧 정신을 놓칠 것 같다. 얼마 남지 않았다. 앞만 보며. 자, 연수 사랑해. 알지?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딸도 저도 엄마 사랑해요. 자, 엄마 인인의 주입하듯 그래도 그래 사랑해. 아주 많이 사랑해. 자, 사랑이란 말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자, 딸도 사랑한다. 엄마는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딸은 말을 잊지 못하고 있네요. 자, 인이 너는 나야. 너는 나다. 엄마는 연수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너가 엄마 역할을, 너 연수가 엄마 역할을 대신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이죠. 자, 이거를 간접적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라는 말은 소중한 딸이었다. 나만큼 소중한 딸이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없는 자리를 네가 엄마로서 정수와 동생과 아빠를 보살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 소리 죽여 울며 네 이제 동생 데리고 가거라. 아버지랑 좀 쉬어야겠어. 아이고 우리 딸 등 뒤에서 연수를 안고 볼에 입을 맞춥니다. 자, 눈물이 흐르죠. 차 안에서 제 아들과 딸과 이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원주택 앞에서 이제 인이가 자기 딸의 차를 배웅하고 있습니다. 연수의 차가 출발하고 정철이 전원주택 안에 있다가 집 문을 열고 나오죠. 자, 손을 흔듭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뒷거울로 그런 인이를 보고 있네요. 자, 차례로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들과 딸과.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69번 장면, 결말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전원주택의 부엌입니다. 저녁 시간은 여기, 특별히 시간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네요. 자, 공간과 시간이 장면 번호의 제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평상복 차림의 아픈 모습으로 앉아있고 정철이 상을 차립니다. 자, 남편이 밥상을 차리는 모습은 흔한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죽을 떠먹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거실로 바뀝니다. 자, 둘이 차를 마시고 있네요. 자, 훌훌 불면서 자, 먹어, 뜨거워. 자, 차도 끓여주고 있네. 밥도 해주고 죽도 끓여주고 차도 마시게 준비해주고. 자, 마지막에 아내에게 사랑과 배려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네요. 무슨 차인지 향이 좋네. 무슨 차야? 자, 지금 이런 장면이네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차를 마시며 몰라 그냥 향이 좋은 차야. 웃으면서 꼭 신혼여행 온 것 같다.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당신이 공부한다고 우리 신방도 못 차리고. 신방이라고 하는 거는 결혼한 신랑 신부가 거쳐도록 새로 꾸민 방. 신랑 신부가 새로 꾸민 방을 신방이라고 하죠. 자, 그런 새로 꾸민 방도 못 차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집에 그냥 산 거죠. 어디 가서. 말년에 복이 튼다더니 이런 날이 오리고 그랬나 보네. 당신은 좋겠다. 이런 집에서 앞으로 10년은 더 살겠지. 자, 말년에 복이 튼다. 자, 자신은 곧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어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정철에게 두고 하는 말이라도 아내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복된 상황은 아니죠. 자, 이것도 반어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년은 더 살겠지? 안타까움인 거죠. 비아냥거린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자, 정철 씻을래? 힘들어. 내가 씻겨줄게. 자, 아내의 목욕을 도와줍니다. 이것도 정철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자,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차를 준비해주고 씻겨주기까지 합니다. 자, 이건 일상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욕실 바뀝니다.
자, 지금 욕실 밖의 장면을 찍어주고 있는데 소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소리는 욕실 안에서 새어 나오겠죠. 욕실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펙트라고 하는 시나리오 기호가 적혀 있다는 점, 즉 효과음이죠. 여러분들이 이거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물소리가 납니다. 자,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침실로 바뀝니다. 자, 저녁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밤이 되는 거죠. 자, 침실 공간에서 멀쩡하게 침대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둘이만 오붓하게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동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색한 장면이 되는 거죠. 자, 멀뚱하게 앞만 보며 텔레비전도 지금 갖다 놓지 않았나 봅니다. 아직 이제 살 준비를 완전히 갖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가재도구가 많지 않네요. 여보, 나 소원 있어. 뭐, 나 무덤 만들어줘. 갑자기 죽은 뒤에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답답해서 싫다며 화장해 달라요. 자, 전에는 화장을 말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무덤으로 만들어 바꿔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화장하니까 우리 엄마 화장해보니까 별로더라. 강에 뿌렸는데 하도 오래되니까 여기인지 저기인지 도통 기억이 없어. 여기 가서 울다 저기 가서 울다. 자, 그런 걱정, 남은 가족을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달라고 죽은 뒤에 장례 방식을 지금 화장해서 무덤으로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 화장이라는 장례 방법을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자, 소원의 내용 보니까 그 소원의 내용이 바로 무덤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자, 왜 가족의 어려움과 슬픔을 덜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체크해 주고요. 꼭 미친 사람처럼 당신이라고 애들은 그러지 말라고. 죽은 뒤에 자기가 화장했을 때 강가에 뿌리거나 하면 자, 가족들이 어디 가서 자기를 추억하고 그럴지 걱정이 됐던 거죠. 자, 정철은 말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의 죽음이 이제 현실로 가까이 다가온 거죠. 당신은 나 없이도 괜찮지? 자, 자신이 죽어도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자신을 그리워할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마음이 있네요. 잘 지내세요 하는 마음과 두 번째, 자신을 그리워할지 궁금한 마음을 자, 이렇게 말로 던지고 있습니다. 정철은 말을 잊지 못하고 있네요. 잔소리도 안 하고 좋지 뭐. 반어법이죠. 싫어. 나 보고 싶을 것 같아. 고개를 끄덕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언제 보고 싶어. 다 보고 싶어. 다 언제? 자, 그때 출근하려고 넥타이 맬 때, 또 된장국 먹을 때, 또 된장국 먹을 때, 맛없는 된장국, 맛있는 된장국 이렇게 말 읽고 있습니다. 술 먹을 때, 술 깰 때, 잠자기 볼 때, 잘 때, 잠 깰 때, 잔소리 듣고 싶을 때, 어머니 망령 부릴 때, 연수 시집 갈 때, 정수 대학 갈 때, 근원 졸업할 때, 설날 지짐이 할 때, 추석날 송편 빚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모두가 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그리울 곳이라는 말을 해주고 있네요. 자, 이니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괜한 옷선만 자, 깃 아래쪽에 달린 길쭉한 헝겊을 만지면서 두리번거립니다. 슬픈 감정을 눈물을 참고 있는 거죠. 당신 빨리 와. 나 심심하지 않게. 자, 둘은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보, 나 이쁘면 뽀뽀나 한번 해주라. 자, 손으로 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다시 안고 우네요. 자, 되게 슬픈 장면입니다. 자, 정철 고마웠다. 아내의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편과의 이별을 하고 있네요. 남편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아끼는 마음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되게 슬픈 장면이네요. 자, 울고. 자, 74번 장면에서 몽타주가 나옵니다. 몽타주. 여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를 빵빵빵 3개 하겠습니다. 100% 출제 각입니다. 자, 몽타주라고 하는 거는 영화 편집 방법인데요.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자, A라는 장면, 그리고 B라는 장면, 그리고 이것을 찢어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닌데 원래는 A 장면과 B 장면을 따로 사진,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것들을 예컨대 집에서 찍은 사진, 학교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뭐 영화관에서 찍은 사진 이런 식으로 사진들이 등장인물은 비슷하게 연결되는데 다른 공간에 있는 어떤 다른 장면에 있는 것들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떼어 붙입니다. 떼어 붙여서 하나의 새로운 장면과 내용을 만드는 것을 몽타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면 찢어 붙이기 정도로 쉽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원래 따로따로 한 것인데 떼어 붙인 다음에 하나의 긴밀한 것으로 만든다는 그런 점을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정원에서 돌을 고르며 이니와 정철의 모습, 화장실, 자, 장면이 지금 공간이 바뀌지 않습니까? 같은 전원주택이 아니긴 한데 전원주택의 정원과 화장실, 자, 그 다음에 밥 먹는 장면, 거실 소파에서 자,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몽타주의 기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몽타주 기법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는데요. 일단 슬픔을 더 심화시킵니다. 자, 인물의 처지는 아내 이니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슬픈 상황인데 몽타주 속의 장면들은 행복한 일상이거든요. 자, 죽음을 앞둔 슬픔과 행복한 일상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극명한 대비가 슬픔의 깊이를 더욱더 깊게 한다는 점, 이것이 효과가 되겠죠. 자, 이 기법 효과까지 잘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자, 전원주택의 전경이 나옵니다. 앞모습이죠. 드디어 아침이 됐습니다. 침실입니다. 밝은 햇살이 들어옵니다. 자, 아름다운 풍경인데요. 자, 이거는 아름다운 이별. 이 시나리오, 이 드라마의 제목인 가장 아름다운 이별과 굉장히 유사한 풍경입니다. 팔에 안겨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물기 가득한 눈으로 안고 있습니다. 죽음을 직감하고 있네요. 여보, 당연히 대답이 없겠죠. 여보, 인이야. 그러나 인희는 대답이 없고 정철 이를 앙다물고 옵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별이네요. 자, 그럼 두 사람을 보여주면 카메라가 멀어지고 엔딩이 됩니다. 마지막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생을 마감하네요. 아름다운 이별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희경 작가, 유명한 작가죠. 자, 여러분들 드라마의 대본이고 예상적, 심파적, 눈물을 짜게 하니까 심파적. 이 심파라고 하는 거는 일제강점기에 상당히 유행했던 연극의 한 경향인데요. 눈물 콧물 짜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가족의 슬픔과 사랑, 다양한 영상 기법, 장치를 활용하고 있죠. 자, 학습활동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할 거 없고요. 자, 마지막에 자, 이 3번. 다음 페이지 3번이 이제 이 작품의 원작 소설을 소개해 놓고 있는데 원작 소설과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 시나리오의 장면 70분을 비교해서 서사갈래와 극갈래의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하는 그런 의도이죠. 자, 이것들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왼쪽을 조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소설은요, 인물 심리를 누가 전달하죠?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누가 합니까? 연기자 본인이 직접 대사 행동을 통해 보여준다는 점.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소설은 서술자가 대리한다는 점. 자, 반면에 드라마는 인물이 직접 대사 행동을 통해 보여준다는 점. 자,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정철의 심리가 드러난 부분은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방긋 미소 짓는 인일은 자, 정철은 처연하게 본다. 자, 애달프고 구슬프게 본다. 여기서 정철의 심리는 애달프고 구슬픈 심리죠. 자, 근데 이것을 누가 얘기해 줍니까? 자, 이것을 정철의 심리를 서술자가 대신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대사로 바꿔봅시다. 저기 처연한 표정으로 인이를 바라보며. 자, 이렇게 바꾼 거죠. 자, 이것을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지시문으로 자, 바꿨습니다. 자, 학습활동에서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고요. 서술자가 대신 서술자가 전달하고요. 여기는 인물이 직접 지시문을 통해서 연기로 보여주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 연극으로 바뀌었을 때, 자, 연극 상연을 할 때, 이게 지금 이게 드라마의 대본인데요. 드라마의 대본인 시나리오를 지금 여기 학습활동 문제에서는 연극, 그러니까 희곡의 대본으로 바꿨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그 67번 장면이 좁은 차 안에서 아들 정수와 딸 연수와 이별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희곡은 무대 위에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 안이라는 이 장치가 좀 설정이 어렵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대 위에서 좁은 차 설정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실로 바꾸어서 장소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좁은 차 안에서 연극으로 바꾼다면 연극의 희곡 대본 희곡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차 안이라는 장소의 설정이 거실로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일단 소품도 필요하죠. 난방을 입고 있어야 되겠고, 단추 있는 난방. 인이는 반지를 준비해야 되겠네요. 자, 음향 효과와 배경음악. 자, 일단 인물들의 대화가 조용조용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음악 효과는 넣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사가 끝난 다음에 장면 마지막에 아주 슬픔을 극대화하는 BGM, 자, 배경음악을 깔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BGM을 되게 많이 쓰지만 연극도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끝을 냅니다. 여러분 정리 잘 하시고, 자, 쉬운 단원이니까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칩니다. 안녕.